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요즘에 삼성전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작년 말에서 올해 초 한참 잘 나갈 때만 해도 더 싸게 줍줍하게 주가가 좀 빠졌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대다수였는데 막상 바라던 대로 주가가 빠지니까 개잡주라고 욕하는 분들이 부쩍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실적도 너무 좋게 나오고 전망도 그렇게 밝다고 하는데 정작 1년 가까이 내리막길만 걷고 있으니 솔직히 화날 만도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제가 아는 한 주식시장에서 인내심 없는 개인이 돈을 벌어가기는 너무나도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동안 미친 듯이 급등했던 카카오를 보시면 대략 2014년부터 2016년 말까지 거의 2년 이상 동안을 하락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17년 들어서 다시 올라가는가 싶더니 2018년에 또다시 지루한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언택트 비대면이 뜨면서 카카오가 역대 최고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미국 주식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정말 미친 듯한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그야말로 초대박을 터뜨렸죠.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만약에 지루한 하락장에서 카카오의 비전을 믿고 꾸준하게 분할 매수하면서 존버한 사람은 지금쯤 초대박이 났을 거고요. 조정을 이기지 못하고 개잡주라고 욕하면서 털고 나간 사람은 대박의 기회를 놓쳤을 겁니다. 자, 이렇게 대박의 기회는 한순간에 찾아옵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오히려 남들 다 욕하고 떠날 때가 항상 최고의 매수 찬스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주식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도 실체가 없다면서 대다수에게 폰지 사기로 인식되고 있는 비트코인조차도 여러 번의 폭락장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전고점 가까이 또 올라왔습니다. 하물며 리스크가 가장 크다고 하는 비트코인조차도 점차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폭락장을 다 이겨내고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에 투자하면서 1년도 안 되는 조정장을 견디지 못한다면 냉정하게 봤을 때 주식으로 돈 벌기는 힘든 멘탈입니다. 대략 1990년대 초중반부터 삼성전자 주가의 흐름을 보면 중간중간 수없이 많은 하락장이 있었습니다. 얼핏 봐도 결코 쉽게 거저로 우상향에 오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삼성전자라고 해도 지금까지 위기가 단 한 번도 없었을까요? 요즘 다시 떡상하고 있는 테슬라도 여러 번의 상장 폐지 위기와 엄청난 공매도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결국에 그 어려움 다 이겨내고 지금 전고점까지 다 올라왔죠. 아마존도 오래전에 전고점 대비 거의 90% 가까이 폭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애플도 마찬가지로 여러 번 위기를 겪었습니다. 폭락장이요, 정말 수도 없이 많았죠. 이 세상 그 어떤 기업도 거저 올라온 기업은 없습니다. 삼성전자 수익률을 보면 1990년대에 투자해서 지금까지 존버했다면 수익률이 27,000%가 넘습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중간중간 폭락장이 이렇게나 많았는데 이걸 다 버티고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저조차도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을 이어보면 그냥 일직선입니다. 실제로는 굴곡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다 지나고 나서 보면 그냥 가만히 들고만 있었으면 대박 났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18년을 보시면 하락폭이 굉장히 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때는 삼성전자가 역대급 실적을 냈던 시기입니다. 이상하다.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당연히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기업이 돈을 잘 벌면 주가가 오르는 것은 맞지만 그 시기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선반영을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선반영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말장난이거든요.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반영이 된다는 말이 많은데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바로 급등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냥 묻히기도 합니다. 선반영이라는 게 무슨 수학 공식처럼 정확히 6개월 딱 선반영이 된다면 누구나 주식으로 떼부자가 되겠죠. 하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적이 가장 중요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 실적을 가지고 타이밍 매매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방향성을 보는 것이죠.
지금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 앞으로도 좋은 실적을 낼 것 같으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지지만 그게 정확히 몇 월 며칠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쪽집게 마냥 타이밍 매매를 할 게 아니라 방향성을 보고 장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는 기본 마인드 세팅 자체를 장기 투자를 전제로 해야 투자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누가 봐도 단타로 재미 볼 만한 종목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수익률이 아주 좋았지만 이미 시총이 420조에 달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공룡기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닥처럼 단기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기대 수익률이 드라마틱하게 높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기본 전제 자체를 이렇게 깔고 투자를 하면 조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답답한 게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분명히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단기 급등을 노리고 투자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답답하고 짜증날 것이고요.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힘들지만 견딜만 할 겁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것보다 훨씬 더 지루하고 힘든 조정장이 많이 올 겁니다. 분명히 저는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계속 전고점을 뚫으면서 우상향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다른 종목과 비교하는 거거든요. 각 종목마다 상승기와 하락기가 다 다른데 굳이 다른 종목과 비교해서 삼성전자를 깎아내릴 필요가 없고 자괴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전 세계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단 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다 투자에 실패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종목에 투자했으면 2억을 벌 수 있었는데 괜히 다른 종목에 투자해서 1억밖에 못 벌었네. 이렇게 생각하면 1억을 손해본 겁니다. 1억이면 벤츠 E클래스 사고도 3,500만 원이 남는 돈인데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고 꽤 좋은 성과를 내고도 화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삼성전자랑 미국 주식을 많이 비교하시는데 지금이라도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서 미국 주식 비중을 높이는 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미국 주식의 수익률이 더 좋게 나올 것 같다. 그럼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됩니다. 또 요즘에는 좋은 ETF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조정받고 있을 때 저가에 줍줍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미국 주식처럼 잘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전량 매도하게 되면 이게 수익률이 또 언제 역전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배 아플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를 전량 매도하고 미국 주식으로 갈아탔는데 하필 그때부터 삼성전자가 급등하기 시작하고 미국 주식이 크게 조정을 받는다면 정말 화병에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삼성전자 하나만 지금 기대기에는 너무 상황이 답답하고 그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골고루 분산 투자하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게 되면 일단은 배 아픔 방지할 수 있고요. 수익률도 최소한 기대치는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삼성전자 수량을 그대로 유지하되 앞으로 추가 매수하는 것에 한해서 다른 종목으로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일부 비중을 축소하고 미국 주식이나 ETF를 살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은 미국 주식도 지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냥 현금화를 시켜 놓는 겁니다. 20%든 30%든 50%든 각자 개인마다 주가에 대한 전망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확신하는 만큼 비중 조절을 하면 됩니다. 정답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각자의 판단 하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면 분명히 자신한테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속상해 하시기보다는 지금이라도 나한테 맞는 해결책을 찾아서 실행에 옮기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주식을 하루 이틀 하고 말 게 아니라면 슬럼프가 올 때마다 나한테 맞는 투자법을 스스로 찾아내고 보완해 나가시면 됩니다.
저도 주식을 하다 보면 이게 생각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작년 연말쯤에 엔비디아가 너무 오랫동안 지루하게 횡보해서 제가 삼성전자로 조금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익절하고 삼성전자를 더 추가 매수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손해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가 테슬라도 얼마 전부터 익절을 하기 시작해서 FNGU도 사고 비트코인도 사고 뭐 SOXL 이런 조금 더 위험한 상품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이건 또 결과적으로 더 이득을 봤습니다. 물론 테슬라도 그 뒤로 많이 오르긴 했지만 지금 비트코인 수익률이 제가 90%가 넘거든요. 근데 제가 느낀 것은 뭐 포트폴리오를 변경해서 손해를 보든 이득을 보든 적어도 내 마음은 후련하다는 겁니다. 설령 결과가 안 좋게 나오더라도 뭐 내가 판단해서 한 거니까 남 탓할 이유도 전혀 없고요. 심지어 금전적으로 손해를 봤는데도 스트레스가 거의 없습니다. 뭐 주식을 하다 보면 판단 미스할 수도 있는 거고 재수가 없으면 당연히 손해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지금이라도 너무 답답하다면 좀 포트폴리오를 변경하시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장기 투자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뭐 남들이 삼성전자 10년, 20년 투자해서 배당금으로 편안하게 노후 생활한다 하면은 뭐 단순히 운이 좋아서 아니면 그냥 거저 쉽게 얻은 것 같지만 그 중간중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그걸 다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온 거거든요. 아무쪼록 다들 힘내시고 뭐 삼성전자가 됐든 미국 주식이 됐든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